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관리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비는 크게 이제 그 협의의 관리비가 있고요. 넓은 의미의 관리비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관리비는 관리비와 사용료가 있습니다. 네. 관리비와 사용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관리비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협의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합니다. 이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아파트나 집합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관리비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분 소유자들이 직접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관리단이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을 구분 소유자들한테 청구하는 그런 형식의 비용을 사용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사용료인지 어떤 것들이 관리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일반 관리비입니다. 특히 이제 이 일반 관리비 속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관리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사무비라든지 또는 뭐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관리비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이제 아파트 이제 미화를 위한 그 비용들, 그리고 경비비, 경비할 때 소독비, 소독하는 거. 요 세 가지 비용 정도가 이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긴 하죠. 이제 청소비 같은 경우나 경비비는 인건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를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단에서 직접 청소 인력을 채용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를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용역의 경비원들을 채용을 해서 직접 경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소비와 경비비 속에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청소를 위한 인력과 청소원들 그리고 또 경비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비를 분석할 때 일반 관리비 부분에서 인건비는 이제 관리사무소장이나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청소비에서의 청소비는 여기 청소를 하는 인력들의 인건비 또는 이제 용역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용역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비가 있는데요. 이 냉난방비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난방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개별 난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난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난방이 있습니다. 자, 개별 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아파트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난방하는 방식을 개별 난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중앙 난방은 이제 아파트나 집합 건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제 그 난방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역 난방은 지역 난방 공사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난방을 하는 방식을 지역 난방이라고 하죠. 자, 개별 난방 같은 경우에는 개별 난방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료나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중앙 난방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냉난방비라고 하는 것은 중앙 난방의 경우, 중앙 냉난방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난방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사용료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단이 일괄적으로 돈을 걷어서 먼저 난방 업체한테 돈을 내고 그걸 이제 구분 소유자들한테 다시 징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냉난방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에서 직접 이제 관리단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직접 냉난방을 실시하는 경우 그때 이제 관리비 항목에 냉난방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급탕비는 이제 뜨거운 물을 보내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 이제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선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건물을 수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탁 관리, 위탁 관리를 하는 경우에 위탁 관리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비 항목들이 쭉 있고요. 사용료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어떤 비용을 구분 소유자를 대신해서 납부를 하고, 뭐 전기료라든지 수수료 같은 걸 납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구분 소유자한테 청구를 하는 방식의 그 금액 이런 것들을 사용료라고 합니다. 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유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용료가 있지만요. 전유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사용료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것도 역시 사용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용 관리비라고 할 때는 이제 공용 부분의 관리비라고 할 때는 이 사용료 중에서 공동 수도료라든지 공동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관리비 산정 방법인데요. 관리비 산정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면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관리비를 이제 배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관리비를 이제 분배하는 게 당연히 타당하겠죠. 예를 들면은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량을 해가지고 각 세대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 승강기 유지비라든지 소독비, 경비비, 청소비 이런 비용들은 면적에 따라서 부담시킬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나 전유 부분의 가격에 따라서 이제 그 관리비를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뭐 예를 들면은 1층에 있어서 상가인데 되게 비싸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관리비를 많이 부담하고 전유 부분의 가치가 좀 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좀 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단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자기들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관리비 분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료 산정 방법인데요. 사용료 산정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전유 부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량기가 설치가 돼서 그 계량기에 따라서 산출을 하시면 되고요.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뭐 분배하거나 이러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유 부분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는 관리단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관리비 산정 방법과 사용료 산정 방법은 여러분들이 규약을 만드실 때 규약 안에다 포함시켜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산정 방법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을 제정하실 때는 이 관리비 항목과 관리비 산정 방법도 같이 넣어서 이제 규약을 만드시는 게 훨씬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관리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